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미국 국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요, 비교적 가볍게 채권을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황금기를 거쳐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들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기사를 엮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사설입니다. 첫 번째는요, 6월 1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The 30 Trillion Question, 32조 달러의 의문이라는 타이틀입니다. The special law of the treasury market is in peril. 국채 시장의 특수한 역할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이코노미스트에서 6월 4일에 나온 America's decaying treasury market needs a fix. 미국의 부식해가는 국채 시장은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기사는요, 미국 국채에 대한 멋진 비유들을 제시합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이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은 이후 글로벌 금융은 미국 국채라는 바다 위에 떠서 흘러왔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위험의 순간에 투자들에게 제공되는 안식처,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추 역할, 궁극의 안전자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북극성, 글로벌 금융의 길잡이 역할. 미국 국채가 이러한 찬사를 듣는 이유는 사실 그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Only Treasury can say to the world's need for safe and liquid assets. 오직 미국 국채만이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에 대한 세계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 미국 국채는 왜 특별할까요? 단순히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채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수많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금리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세계 금융의 기준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 국채의 황금기가 지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저 짐작이 아니라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2020년 코로나 시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고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던 시기로 돌아가 보면 많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들이 정기적인 수입의 고갈을 겪었습니다. 수입의 고갈은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팔아야 합니다. 당시 많은 금융 참여자들이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 바로 미국 국채였습니다. 유동성이 확보된 자산이니까요. 거기에는 이런 추측도 있었을 겁니다. 채권이라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안전자산이잖아요. 즉 자산 시장이 코로나와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국채 가격은 상승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려 미국 국채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팔겠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되기 전에 대형 은행들이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은행들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자금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딜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궁극의 안전자산이었던 미국 국채가 갑자기 팔기 어려운 자산이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에 결국은 연준에서 나섰습니다. 연준에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상황은 막을 내렸습니다. 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미국 국채 시장이 거의 처음으로 취약성을 드러낸 순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분석을 해보죠. 미국 국채 시장은 왜 위험해졌을까요? 기사는 크게 4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발행이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지난 10년 동안 126% 증가하여서 국채 규모는 약 32조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요. 무려 50조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선진국 클럽인 G7 안에서 비중으로 보면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G7의 정부 부채 중 미국의 비중은 38%였는데 이제 그 비중이 60%를 넘었거든요. 만약 50조 달러의 예측되는 규모를 고려해보면 그 비중은 60%그 이상이 될 겁니다.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국 국채 투자자 중에서 안전한 투자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통화 위기에 대비하려는 외국 중앙은행,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규모가 큰 상업은행, 또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준 자체 매입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이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장기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헤지펀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 차익거래 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 비율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자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안정적인 투자자 대신에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폭락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포트폴리오의 안정형 자산으로 기능을 했죠. 그런데 2021년 이후 이런 경향성이 깨져버렸어요. 주식과 채권이 같이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은 주식은 팔더라도 채권은 안 팔았다면 이제는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판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시점인 3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S&P 500이 8% 하락한 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에서 4.3%로 상승했으니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도 떨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 감소입니다.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높은 관세 정책, 금융제재, 부채 한도 협상,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이 앞으로도 항상 믿을 만한 국가일까라는 의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 대해서 세금이라도 매기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는 일에 간섭해버리는 걸 겪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실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무디스에서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거든요.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비슷하게 하락한 신용등급을 부여했고요. 그러면 미국 국채잖아요. 미국이 디폴트 되는 걸 걱정해야 할까요? 기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실제 위험은 미국의 디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위험은 바로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천천히 잃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연결성의 문제입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의 국채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죠. 미국 국채가 힘이 빠진다는 건 결국 다른 국가의 금융상품의 가격 기준이 흔들리고 위험 측정 기준이 불안정해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더 취약해진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대안이 없거든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란 투자자가 지배적인 가격을 온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원할 때 언제든 안전하고 저렴하게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평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기에 가장 이런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 부합하는 건 바로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규모는 무려 32조 달러에 달하죠. 결국 미국 국채 시장은 단지 미국의 안전자산이 아니라 세계 안전자산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사의 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는 총 3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연준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안정과 통화 정책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이죠. 국채 시장이 마비되는 경우 코로나 당시에 있었던 일처럼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죠. 대신 그것이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처럼 기능해서는 안 된다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국은행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외과 수술식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2022년에 영국 국채 매도세가 이어졌을 때 일인데요. 이때 영국 중앙은행은 공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면서도 가능한 빨리 시장을 빠져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몇 달 만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제언입니다. 현재는 채권 시장이 딜러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회사채 시장과 다르게 국채 시장은 매일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실시간 거래 정보 공개와 투자자 간 직접 거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입니다. 시장 구조가 아무리 개선이 되어도 기초가 되는 미국 정부의 적자가 늘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채가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이죠.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금융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국채라는 하나의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악화, 시장 구조 변화,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 기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대체할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다루면서 미국이 망할까? 가 아니라 안전자산이란 믿음이 흔들릴까? 라는 질문으로 보는 뷰를 좀 다르게 가져간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 영상에서 종이 한 장이 돈인 이유는 모두가 그것을 돈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역시 결국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는 언제든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 혹은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믿음을 조금씩 잃기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동시에 조금 역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국채를 발행해도 누군가는 계속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즉, 미국이 오랫동안 압도적인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기반으로 부채가 계속 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대신할 것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라는 기사의 메시지에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국채라는 조금 딱딱한 내용을 좀 말랑하고 재미있게 전하고 싶었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